와우,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는 점유율을 6대 4로 가져갔으나 이렇다 할 장면을 잘 만들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이었는데요. 후반전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부터 추가 골까지 완전히 한국의 흐름으로 가져왔습니다. 후반 9분 이강인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얻어냈고 수비벽을 넘기는 환상적인 쾌적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튀니지 골키퍼 아이맨 다흐맨이 손을 뻗었으나 손을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강인의 A매치 데뷔골이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왼발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골은 곧바로 터졌는데요. 3분 후 조규성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박스 안쪽에서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 지으며 데뷔골에 이어 멀티골까지 완성시켰습니다. 22세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왜 이적을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다른 레벨의 선수였습니다. 두 번째 골도 끝까지 상대를 압박했었고 결국 침착하게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골과 상관없을 때에도 드리블과 탈압박이 튀니지 선수들보다 한 수 위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이브백이었던 튀니지가 프리킥 골로 무너지면서 포백으로 변환하였고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추가 골까지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완전히 압도를 해버려서 수비 중심이 엄청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주전 수비수가 한국 대표팀에 있다니 정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손흥민 선수를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이 잘해줘서 손흥민 투입 결정을 미뤄준 것 같습니다. 홍현석 선수도 많이 뛰어주는 모습이었고 이재성 선수도 살짝 디테일이 아쉽지만 지능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영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10월 A매치 첫 홈경기에서 시원한 승리를 가져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말한 2연승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후반 89분에는 이강인을 문선민 선수와 교체해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활약에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도 난리가 났는데요. 리그원 공식 계정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골 소식을 바로 전했고 다시 한번 게시물을 올려 축하해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트위터 계정 및 파리 생제르맹 팬페이지 PSG 토크 등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골 소식에 많은 축하와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이강인 언제 돌아오는 거야? 환상적인 프리킥 골이었어.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코스였어. 이강인 빨리 돌아와. 골키퍼가 불쌍해지는군. 이강인은 오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 이강인은 PSG에 필요한 선수야. 그가 우리 답답한 공격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거야. 이강인은 베스트 11에 들어가야 해. 보석이라는 이모티콘만 게시한 팬도 있었습니다. 시차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난리 난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활약에 한국 대표팀도 분위기가 살아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다시금 제대로 된 주전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 90분 황의조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고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정확하게 골을 넣어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튀니지를 4대 0으로 잡아냈습니다. 브라질에게 5대 0으로 졌던 게 가장 큰 실점이고 2000년대 이후 3실점을 하지 않았던 수비가 강한 팀인데요. 작년에는 일본을 3대 0으로 잡아냈던 튀니지를 우리가 서울에서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제 11월에는 월드컵 예선이 있고 1월에는 이제 아시안컵입니다. 클린스만호가 이렇게 시원하게 승리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정말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벤투호 때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초반이니 믿고 응원해주면서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고 다치지 않고 다음 경기는 베트남전인데요. 다치지 않고 쉬엄쉬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한 대승 경기에 우리 손흥민 선수도 뛰지 않아 충분히 쉴 수 있었기에 일석이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손흥민 선수를 향한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축구 전문가 폴 머스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은 환상적이었다. 그는 왼쪽 측면에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벌리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자리 잡은 이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공간을 만들고 박스 안에서 공간이 생기면 훌륭한 마무리를 보여준다.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양발을 모두 활용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손흥민이 좋은 흐름에 탄 순간에는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 라며 손흥민을 칭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 선배 벤트도 극찬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벤트는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에 출연해 손흥민은 환상적이었다. 케인이 떠난 상황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거의 축복이다. 면서 손흥민은 좌측면에서 출발했지만 벌리전에서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뒤 절대 뒤를 보지 않았다. 정말 똑똑한 축구 선수다. 문전에서 언제나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마무리를 선보인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어 벤트는 손흥민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양발 마무리 능력이다. 폼이 좋을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모두가 케인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했지만 손흥민은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정말 뛰어난 활약이다. 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의 토트넘 선수단에 대한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토트넘 전담 기자로 꽤 공신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자 중 한 명입니다. 골드 기자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 있으며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다. 토트넘은 최근 몇 년 동안 팬들이 갈망해왔던 스타일, 공격적 성향을 갖고 플레이해왔다. 시즌 초반 선수들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려고 한다. 서로 비교하기보다는 각 플레이어에 대한 기대치를 기반으로 한다. 며 각각의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먼저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에 대해 골드 기자는 그는 토트넘에서 멋진 시작을 했다. 그는 벌리를 상대로 PL 이달의 세이브 후보에 오르는 선방을 했으며 기본도 잘 수행한다. 3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라면서 9점을 줬습니다. 수비진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선수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였는데요. 골드 기자는 로메로는 토트넘에 온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부주장 임명은 과거 때때로 무모했던 선수에게 변화의 시발점이었다. 그는 여전히 25세의 나이로 더 나아질 수 있으며 최고 점수를 주고 싶다. 며 1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했습니다. 그와 함께 짝을 이루는 미키 판 더 펜에 대해서는 그는 물 만난 오리처럼 경기에 임했다. PL 속도와 피지컬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는 레들리 킹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 공격수들을 위험 지역에서 멀어지게 유도한다. 정말 멋진 영입이다. 라며 9.5점을 줬습니다. 데스티니 우도지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자원 중 하나인데요. 골드 기자는 9.5점을 주며 우도지는 상대 수비를 위협하는 어시스트 부분에서 훌륭했고 수비에서는 모든 것을 침착하게 처리했다. 그는 지금까지 리그 최고 풀백 중 한 명이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플레이하는 방법을 배웠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원 자원 중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제임스 매디슨에 대해 골드 기자는 1억 파운드 약 1650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선수에게 4천만 파운드 약 660억 원의 영입은 도둑질이다. 매디슨은 태도, 리더십, 능력으로 토트넘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왔다. 그는 8경기에서 2골과 도움을 기록했다. 만약 다른 공격수들이었다면 그는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라며 극찬과 함께 10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어 이브 비수마에겐 9점, 파페 사르에겐 8.5점을 줬습니다. 공격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었는데요. 골드 기자는 손흥민은 침착하게 주장직을 맡았으며 과도기 동안 경기장 안팎에서 클럽의 진정한 리더였다. 그는 토트넘의 중앙 공격수로서 완장을 찬 만큼 책임감을 가졌다. 그는 벌리전 해트트릭을 포함해 6골로 PL 공동 득점 2위이며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그가 얼마나 빅게임 플레이어인지 상기시켜줬다. 몇 9점을 줬습니다. 이어 그는 매디슨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흥미로운 점은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중앙 공격수 역할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는 아직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않았다. 토트넘이 창출하는 기회는 그에게 또 다른 골든 부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절히 평가하긴 했으나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 값을 생각하면 9점이라 아니라 10점을 받았어야 적절한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시스트가 없다고 했는데요. 손흥민의 키패스는 매 경기 엄청난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의하면 손흥민의 기대 도움값은 2에서 3이었습니다. 도움 2개에서 3개는 기록했어야 할 키패스를 뿌려줬으나 동료들이 마무리를 못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손흥민 이외의 공격수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아쉬웠는데요. 그중 히샬리송은 6.5점을 받았고 모든 대회 9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혼란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 시즌보단 공격 포인트가 향상됐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더 많은 득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인다. 라며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평가도 내렸는데요. 골드 기자는 그는 부러진 클럽을 고쳤다. 짧은 시간 내에 해낸 일은 놀랍다. 그는 토트넘이 다시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줬다. 선수들과 코치진들에게 힘을 실어줬고 팬들이 그들의 클럽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면 10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가 10점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라며 9.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